안녕하세요. 투마치팍입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고 계신가요? 금일도 투마치팍과 함께 지난주 외국인 순매수 1위를 기록했던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한 주간의 이슈들과 함께 증권사 리포트, 또 다음 주에 투자해볼 만한 기업들에 관한 뉴스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마치팍입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올해 들어서 외국인들이 셀 코리아를 외치면서 국내 주식을 많이 매도하였는데요. 지난 7월 1조 8,108억 원의 국내 주식을 다시 사들이면서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도 3조 9,825억 원을 순매수하면서 기대감이 커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지난달부터 유럽 에너지난에 따른 경제 위기설이 불거지고 또 미국의 강도 높은 긴축이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부각되면서 달러 가치까지 치솟으면서 국내 증시에도 외국인들이 자금을 회수하는 모습이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코스피 주가 비율 0.84까지 떨어지면서 국내 주식시장 가치가 금융위기 수준으로 저평가되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다시 국내 주식을 사들이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는 종목은 바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1,085억 원어치의 순매수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KTNG 723억 원, 포스코케미칼은 562억 원, 삼성전기는 450억 원, 두산에너빌리티는 401억 원의 순으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2,108억 원의 순매도를 하면서 가장 많이 매도를 기록한 기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고요. LNF 역시 969억 원의 매도세와 LG이노텍 898억 원의 매도세, 삼성전자 우선 주식은 또 880억 원, 포스코홀딩스는 681억 원이나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다운 이베스트 투자증권 연구원님은 증시가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는 시점은 미국 연방준비제도 정책의 트리거인 인플레 완화로 당장 기대하기 힘든 포인트라면서 단기적으로는 올해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우려가 과도했다는 것이 확인될 때 기술적 반등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고요. 계속해서 4분기까지 국내 증시는 침체를 보일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초부터 순매도로 전환한 이후에 4주 만에 외국인들이 매수 우위를 기록하면서 잠시 반등하는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소식 등 여러가지 큰 이슈들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까지 품을 수 있을지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특히 방산업과 함께 항공우주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벌이고 있기 때문에 카이를 인수할 경우 상당한 시너지가 날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31일 업계 기준으로 카이는 가장 유력한 인수 후보로 한화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카이가 민영화될 경우 인수할 업체 1순위로 지목이 되고 있는데요. 수출입 은행과 물밑 접촉을 하는 등 구체적으로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수출입 은행의 부정에도 불구하고 인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분위기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나 계열사는 이미 그룹 차원에서 항공우주 사업의 확장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주 하나를 비롯하여 세트랙 I가 참여한 그룹 내 우주 사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인 스페이스 허브를 구성하고 있고요. 이에 앞서 영국 위성통신 안테나 전문 기업인 페이저 솔루션과 미국 우주 인터넷용 위성 사업회사인 윈앱 등에 잇따라 투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2026년도까지 5년 동안 방산우주 항공 분야에 2조 6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에어로스페이스는 대우조선에 인수 1조 원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으로 재무 여력은 넉넉한 편이 아닌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 디펜스를 흡수 합병하고 주식회사 하나로부터 방산업을 인수한 뒤 합쳤다고 하지만 카이 인수를 위해서 추가로 조단위 인수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지는 시장의 미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코스피 주간 외국인 순매수 1위 기업은
기업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이고요. KTNG, 포스코 케미칼, 또 타이거 MSCI 지수와 함께 두산 에너빌리티, 삼성전기, 하나솔루션, SK하이닉스, 현대 로템, HMM까지 10위권에 이름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한국항공우주라든지 항공사 관련주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모비스, 하이브와 같은 주가 시총이 큰 기업들로 중심을 차지하고 있고요. 후성이라든지 코스모 신소재와 같은 2차전지 관련주들이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투머치팍이 눈여겨보고 있는 그룹은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화학 쪽인데요. 중국 저가 제품에 맞서서 2011년도부터 꿋꿋이 황산 코발트를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최근 폐배터리 이슈들이 끝없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폐배터리 물질 추출 증설 등을 통해서 모든 소재의 생산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고, 자회사 코스모 신소재를 통해서 전구체 공장을 건설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수직 계열의 완성을 이룰 것이라는 코스모 화학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모 화학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후에 한국 배터리 산업이 적지 않은 충격을 받고 있지만 조용히 웃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배터리의 중국산 소재, 부품을 사용하지 말고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맺은 나라의 것을 사용해야만 세제 혜택을 주도록 하고 있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서 코스모 화학은 상대적으로 수혜를 입을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배터리 양극재 소재 중 하나인 황산 코발트를 생산 판매하고 있고, 생산 품목을 다른 소재인 리튬 니켈까지 확대하는 계획에 이미 착수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모 화학이 유리한 고지에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석유화학공단인 온산공단에서 더 들어가게 되면 코스모 화학 공장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1968년도에 설립한 코스모 화학은 국내 최고 타이틀을 2개나 가지고 있습니다. 코스모 화학은 국내 유일하게 이산화 티타늄을 생산하고 있고요. 국내 최초로 황산 코발트를 또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산화 티타늄은 다소 이름은 생소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매우 많이 사용되고 있는 물질인데요. 플라스틱과 페인트, 고무 재질 등의 흰색을 내는 도료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국민 1인당 이산화 티타늄 사용량은 국가 경제 발전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되는 만큼 비중을 크게 차지하고 있고요. 백색 안료의 글로벌 시장은 범용 제품으로 갈수록 축소되고 있지만 특수용과 섬유용 시장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모 화학은 범용 생산 능력을 올해 2만 톤에서 2024년도까지 8천 톤으로 줄이고, 대신 특수용은 올해 2천 톤에서 2024년도까지 1만 3천 톤으로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섬유용도 올해 8,000톤에서 2024년도까지 9,000톤으로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생산 능력은 올해 37,000톤에서 2024년도까지 39,000톤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배터리 업계는 소재 대부분을 저렴한 중국산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코발트 생산의 60에서 70%를 담당하는 민주 콩고에서 들여오거나 중국에서 1차 가공화된 수산화 코발트 또는 국내에서 스크랩 블랙 매스로 조달하는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수산화 코발트는 연두빛, 블랙 매스는 검은빛을 내고 있었으나 황산을 추가하고 불순물을 제거해 만든 최종 제품인 황산 코발트는 주황빛을 내게 되고 있는데요. 코스모 화학은 액상형과 고상형, 가루 형태의 두 가지 버전을 만들고 있습니다. 주 고객사인 전구체 제조업체한테는 액상형을 공급하고 있고, 수출을 위해서 고상형도 생산하고 있는데요. 국내 고객사는 태광정밀과 에코프로, GEM, 포스코 케미칼이며 중국에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모 화학은 배터리 시장 확대에 따른 소재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생산 품목과 생산 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관계자는 예전에 코발트 광석을 재련하던 공장을 폐배터리 물질 추출 공장으로 전환하고 있다면서 내년도 1분기까지 1차 건설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코스모 화학이 진행 중인 폐배터리 리사이클 사업 투자 계획은 총 459억 원으로 내년도 1분기까지 연간 니켈 2,000톤과 코발트 800톤, 리튬 1,000톤의 처리 시설을 구축하고 2차로 내년도 9월까지는 니켈 2,000톤의 처리 시설을 추가 구축할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총 생산 능력은 연간 니켈 4,000톤, 코발트 2,000톤, 리튬 1,000톤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요. 코스모 화학은 자회사 코스모 신소재를 통해서 온산 공장 부지 내에 연 2,400톤의
생산 능력을 가진 전구체 생산 공장도 건설 중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소재부터 전구체, 양극재 생산까지 밸류체인을 완성하면서 부가가치를 극대화할 것으로 코스모 화학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에 가장 인기를 끌었던 종목은 삼성전자와 미투젠, 올리페스, LG화학, SK하이닉스, 서린바이오, 카카오, 한국조선해양, NFC와 같은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인기 검색 종목들이 상승폭이 나온 기업이 많지 않을 정도로 매우 한 주의 주식시장 형태가 어렵게 돌아갔습니다. 그 중에서 미투젠을 살펴보시면 매출이 꾸준히 감소하고는 있지만 게임 산업 쪽에서 35%대 영업이익률은 굉장히 부각이 될 만하다는 내용으로 이익 규모는 되레 개선되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대표 게임인 솔리테르의 마진율이 90%를 넘기는 가운데 인공지능에 기반한 마케팅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효과하고 있다는 부분 굉장히 좋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미투젠은 주가는 많이 떨어지고 있지만 동종업계에서 가장 뛰어난 영업이익률을 보이고 있다는 부분, 광고 매출 중심으로 솔리텔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위 1% 고수의 픽을 살펴보시면 포스코케미칼, 미래나노텍, 금양, 에코프로, LG이노텍, 코스모 신소재, 세비캠 등 전체적으로 2차전지 폐배터리 쪽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MI텍이라든지 코스모 화학, 현대차, 대화제약과 같은 다양한 기업들의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LG이노텍과 LG에너지솔루션이 공격적인 재생에너지 목표를 밝히면서 ESG 기업에 드라이브를 걸었다는 내용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적극적으로 나서는 곳이 바로 LG이노텍과 LG에너지솔루션이 가장 먼저 ESG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앞으로 시장을 이끌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ESG 보고서에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 알리100에 가입한 계열사들의 재생에너지 100% 전환이라는 목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애플, BMW, 구글 등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일찍이 가입했다는 부분에서 최근 삼성전자까지 가입했다는 내용으로 국내 4대 그룹이 모두 알리100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LG이노텍의 경우 애플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다는 점이 재생에너지 전환에 드라이브를 건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북미나 유럽 기업들 중 ESG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기업이 많기 때문에 사업구조상 LG이노텍은 발맞춰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역시 미국과 중국, 폴란드 등 생산 법인을 보유하고 있는 바 재생에너지 전환이 시스템적으로 상대적으로 꼭 필요하다는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미국은 캐나다 수력 발전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고 유럽은 노르웨이 수력 발전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를 공급받을 곳이 없어 상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계속적으로 방향성은 ESG를 위해서 목표를 높여나간다는 의견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리포트 한샘을 한번 분석해보고자 가져와 보았는데요. 자사주 매입이 소각으로 이어질 때 지배주주의 자사주 남용 가능성을 줄일 수 있으면서 지배구조 개선 효과가 본격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사주의 경우 기업이 기존 주주들에게 현금을 주고 주식을 매입한 것이므로 자사주 취득을 배당과 마찬가지로 주주 환원 정책의 하나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지배구조 측면에서 이러한 자사주가 경영권 방어의 수단으로 널리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매입한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다가 지배주주에 대한 우호적인 세력에게 매도함으로써 지배력을 강화하는 데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자사주 소각의 경우 이익 잉여금으로 회사 주식을 장내 매수한 뒤 이를 소각하는 것으로 주주들이 보유한 가치를 높이는 대표적인 주주 환원 정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사주 매입이 소각으로 이어질 때 지배주주의 자사주 남용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내용으로 지배구조 개선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한샘의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는데요. 올해 1월 동사의 최대 주주 조창걸 외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652만 주를 1조 4,400억 원에
IMMPE에 매각한 상태입니다.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게 된 요인의 하나로 26.7%의 자사주가 있었기 때문에 인정을 받게 되었고요. IMMP의 경우 주주 환원 정책이라는 미명하에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1,082억 원의 자사주를 매입하면서 자사주 비중을 32.6%까지 높여가고 있습니다.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향후 실적이 정상화될 때까지는 상당 부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샘의 주가는 42,750원대로 시가총액 1조 61억 원대를 기록하고 있고 외국인 소진율은 13% 보유를 하고 있고요. 연간 실적으로 보시면 올해 조금 매출액이 주춤하는 모습, 영업이익도 당분간 주춤할 것으로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주가는 58,000원으로 하향되었지만 여전히 상승 여력이 33.2% 남아있다는 내용으로 자사주 보유 비중 추이가 상승되는 부분을 지켜보자는 의견 나오고 있고요. PER이 계속해서 저평가로 구간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언제 IMMPE가 매각을 통해서 한 번 더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을지를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인테리어 가구에 대한 매출 비중 등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한샘이 특히 부동산 시장과 인테리어 시장과 많은 연관성이 느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리모델링, 부엌 분기별 매출액이 줄어들고 있고 최근에 아파트 거래, 미분양 사태 등 여러 가지 부동산 시장이 침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큰 폭의 매출 상향으로 돌리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요. 이러한 시장의 혼란스러움을 틈타 LX 홀딩스로 새롭게 출범한 LX 하오시스의 행보가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고 또 현대 LNC라든지 KCC 글라스 등 계속해서 리바트라든지 인테리어 패키지 사업에 집중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시장 점유율 확대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경쟁사들의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가구 인테리어 업계의 전반적인 지각 변동은 불가피해 보일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바 한샘은 조금 더 시장을 지켜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투마치 팍이 하반기 유망주로 금일 같은 경우에는 SPG 로봇 감속기 관련 기업과 TLB를 자율주행적으로 엮이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올해부터 최고 실적 예상된다는 내용으로 목표가 55,000원까지 제시가 되고 있는 영업이익 196% 급증 종목 TLB를 다음에 한번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이런 기업들, 실적에 기반한 기업들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투마치 팍과 함께 지난주 외국인 순매수 1위를 기록했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한 방산 관련주에 대한 미래 가능성을 살펴보셨고요. TLB라든지 SPG와 같은 실적에 기반한 기업들을 투머치 팍이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더욱더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는 장기적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충분한 실적에 기반한 기업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지금까지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머치 팍이었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